코로나19, 학교 구성원 전체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의 소망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 매뉴얼에 근거한 관리 수칙에 대해 알아보고 유사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제작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도 바로 예방과 대응일 것입니다. 우선 예방 단계에서는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감염병 발생 이전에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의 역할을 잘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체적 역할은 표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잘 예방하려면 손을 잘 씻어야 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 잘 귀담아 들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네. 마스크는 언제 착용해야 할까요? 집에서 외출할 때 착용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출만 아니라 교실, 복도 등 실내에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선생님,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니 숨이 막히고 답답한데 이럴 땐 마스크를 잠깐 벗어도 되나요?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마스크를 벗고 괜찮아질 때까지 벗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운동장 등 실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최소 1m 이상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 마스크를 착용할 때 입만 가려도 되나요? 아니에요. 마스크는 자기 얼굴 크기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골라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알맞게 가려져야 해요.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마스크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만졌다면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문지르세요. 마스크를 버릴 때는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끝만 잡고 벗고, 버릴 때에는 아무 곳에나 두지 않고 즉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기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손 씻기예요. 여러분들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손이죠. 그만큼 가장 세균이 많은 곳도 손이에요. 그럼 어떻게 씻는지 알아볼게요. 손 씻기는 비누와 함께 30초 정도 씻어야 하고 손목,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기 전 매일 건강상태 자가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혹시 열이 난다거나 이렇게 기침을 하는 등 자기가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으면 자가진단 해당 사항에 예를 체크한 후에 등교 중지가 안내가 되면 선생님에게 미리 연락을 해야 해요. 아시겠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밖에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에는 예방접종 관리, 방역물품 비축 계획, 방역 실시 계획, 일시적 관찰실 설치와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그럼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교직원 여러분들이 일과 시간 중,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교해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과 시간 중 교내 확진자 발생을 인지하였다면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에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2에 따라 역학조사에 협조하기 위한 사전 기초자료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내에 계신 선생님들과 전교생에게 알립니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잠시 뒤 역학조사반이 도착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교실로 가서 학생들에게 개인 위생 수칙 교육 및 교실 대기와 이동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전달 사항이 있으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 교내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방송 안내에 따라서 잠시 대기할 겁니다. 모두 마스크 잘 착용하고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주세요. 최초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고받는 즉시 도교육청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건교사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역학조사반이 도착해서 역학조사 사전 기초 자료를 살펴본 뒤에 교내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 개별 방문 검사를 하도록 안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역학조사 시에 필요한 자료는 뭡니까? 사전 기초 자료가 필요한데요. 기초 자료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과 학부모 민원에 대응을 하고 역학조사반이 도착을 하면 상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해서 확진자 발생 안내와 등교 중지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교직원 명단은 제가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격 전환 여부, 기간 등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원격 수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생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전 기초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밖에 요청하시는 자료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감시팀에서는 역학조사팀이 도착하기 전 각 반에서 취합한 학생 사전 기초 조사 서류를 취합하여 보건교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실에서는 우선 시설 이용을 제한 조치하고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선별 진료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진자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해당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대책회의 업무 분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면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이하 발생감시, 예방관리, 학사관리, 행정지원 등 4개의 팀으로 업무가 분장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 밖의 비상대책회의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교사님, 역학조사 사전 기초 자료를 보고 학교를 전체적으로 둘러본 뒤에 선별검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하고 저쪽하고 5학년 3반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 모두 거리두기 잘 유지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한 채로 대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착한 순서대로 한 명씩 오세요. 우리 학년 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5학년 1반 건강해입니다. 강혜미. 검체통 들고 옆에 가서 선별 검사 받으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부장님, 총 제적 인원 20명 중에 총 검사 참여 인원 18명이고 미검사 인원 2명입니다. 미검사 인원은 나중에 보건소에서 개별 검사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학생들 검사 유무도 빠짐없이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별검사 대상자 중에 검체 수는 205명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에서 선별 검사를 실시한 학생 수는 총 205명이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명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네, 나머지 10명 학생은 보건소로 개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사 결과는 보건소에서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는 전담 공무원이 배정이 돼서 능동 감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별 진료 검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도교육청과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내일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선별 대상자들 중에서 미검사자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검사 유무를 확인하여 보건 선생님께 알려주시고 우리 보건 선생님께서는 특이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학부모님께 선별검사 종료 안내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격 수업 전환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별 검사가 완료되었으니 저희 행정실에서는 방역업체에 연락을 해서 학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어제 검사한 215명의 전원 음성 판정 결과를 최종 확인하였고 지역교육청에 유선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예방 수칙을 잘 지킨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치료 격리 후 학교를 다시 돌아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 네. 방역 당국에서 자가격리자를 제외한 인원은 내일부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학사 운영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제4판에 따르면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가 중단됩니다.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 및 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도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 또는 1339 콜센터에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진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 병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가 가능합니다. 등교하는 날 당일 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등교는 중지됩니다. 하지만 약을 추가 복용하지 않고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등교를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학교에 등교를 희망할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 내역과 현재 해당 질환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이틀간 원격 수업이 가능합니다. 인근 학교 원격 수업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 및 본청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에 경남교육은 감염병 확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위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평범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교육 공동체 여러분께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는 나부터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마스크 착용도, 손 씻기도, 거리 두기도 바로 지금 나부터 챌린지를 실천하여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고맙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손 씻기도, 거리 두기도 바로 지금 나부터 챌린지를 실천합시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교내 발생 시 대처 및 관리 수칙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교직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